네, 세 번째 사례 발표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수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공군사관학교 수학과 교수, 그리고 현재 민족사관학교 초대 교감을 역임하시고요. 현재는 조리과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시대에 학교에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싱크와이즈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교육 현장 중심에서 싱크와이즈를 사용하고 계시는 저희 김형석 교장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른 거 다 보여드리려면 너무 많고, 오늘 주제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요, 이제 어린이집 다니는 쌍둥이의 할아버지로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설명은 원래 주제는 가운데 거창하게 잡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전체 설명하는 건 되게 어렵고요. 오늘 이제 큰 주제가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 끝에 보면은 문해력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주시면 이 검색이라는 게 보입니다. 근데 그 검색에서 주로 이제 제가 사람들한테 권유를 하는 게 문자 검색을 하지 말고 기본으로 이미지 검색을 하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문자 검색하지 말고, 특히 학생들하고 할 때는요, 반드시 이미지 검색을 기본형으로 하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과거에는 이 데이터들이 정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해놨어요. 그 정리해놓은 자료들을 문자로 내가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얘기로요,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독해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 F9 키를 눌러서 이 기본 검색 공급자가 되어 있는데, 구글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기본 검색 툴로 정해 놓으시면 바로 갑니다. 독해력에 관계된 어떤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누군가가 정리해 놓은 거를 쭉 봐주게 되면 훨씬 빠르게 독해력이라는 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모양을 잡는다든지 그 독해력과 관계된 것들이 무엇이 있다라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빠르게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마인드맵은 우리나라에서 1994년에 처음 도입이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현대고등학교 수학과 교사로 있었고 우연찮은기에 그걸 접속을 해서 그 현대고등학교가 마인드맵은 최초로 도입한 학교가 됩니다.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정 대표 만나서 베타판부터 이 디지털 마인드맵을 써서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학생들하고 만난다는 개념보다는 앞으로 클 아이들, 그러니까 제 손주를 비롯해서 그 아이들에게 어떤 걸 줘야 되느냐, 그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미나이 나온 거 다 아시잖아요. 이제 이것까지 이제 나와서 이 AI 시대로 넘어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결국 이제 이런 흐름들 속에서 이 싱크와이즈라는 게 정말 의미 있냐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저는 조금 단순하게 잡았습니다. 이 작가
작가를 아시는 분도 있고요.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우리나라에는 그냥 독서 지도사라고 돼 있는데요. 미국에는 리딩 스페셜리스트라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국어과죠. 국어과에서 이 독서 지도사를 전문적으로 키우는 그런 과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도 연수 받으면서 배운 건데 아이들이 독해나 문해력이라고 하는 관점을 뛰어넘으려면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독해하는 힘을 키우지 못하면요 문자 독해는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가장 기본적으로 이미지 독해부터 훈련이 안 된 아이들이 공부 잘할 가능성은 0%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민사고에 입학한 아이들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학부모 상담하면서 알아낸 겁니다. 아주 우연찮은 기회에 이 친구들은 뇌라는 게 복잡한 것 같아도요. 좌뇌 우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민사고에도 특징이 뭐예요? 그러면 애들이 이걸 따로 쓰는 게 아니라 깍지껴서 써요. 아주 쉬워요. 깍지껴서 어떻게 써요? 양뇌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깍지껴서 쓰냐고. 네, 굉장히 단순합니다. 좌뇌를 우리가 이제 학습뇌라고 그래갖고 대체로 여기에 단어가 기억이 있죠. 뭐 수를 계산하는 능력보다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른쪽 뇌는요 그냥 통칭해서 이미지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을 합니다. 단어 하나하고 이미지 하나하고 1대1로 연결이 돼 있는 아이는요 어떤 내용들을 습득을 할 때 렉이 없어요. 걸림돌이 없어요. 근데 이걸 잘못 가르쳐 놓으면 단어를 떠올렸는데 또 다른 단어가 떠올라. 단어를 갖다가 생각을 하라고 앞에다 던졌더니 또 다른 단어가 생각이 나요. 걔는 좌뇌만 개발된 아이입니다. 얘는 번아웃 돼버립니다. 반드시 단어에는 이미지가 최소 한 개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아이들이 공부를 싫어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제 만드는 비법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짧은 시간이라 전체를 설명은 못 해드리는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중심적으로 갔는데 이 앤서니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아이들의 그 독해에 들어갈 때 정말 좋은 교재들을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나중에 자료들은 공개가 될 텐데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이 사람이 한 50여 권의 책을 썼는데 그 50여 권의 책이 표지에서 보는 것처럼 아, 그림책이겠구나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쵸? 네, 그 중에 이제 윌리 더 드리머라고 하는 책 내용에 요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이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을 조금 유심히 봤던 분들은 저 입김을 보면서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이게 그 그림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 그림이 뭘 뜻하는지 전혀 개념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면 여기 잘 보시면요, 예, 신이 이렇게 입김을 불어넣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티첼리의 먼저 이건 더 자세히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면 아주 고선명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 지식들을 이 친구는 고릴라를 주인공으로 하는데 거기다 이렇게 은유로 다시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면 이 그림이 의미하는 걸 알 방법이 없어요. 배경 지식이 없으면 저 그림이 뜻하는 것을 깨닫기 정말 어렵습니다.
자, 요 내용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게 있습니다. 뭐 보이시나요?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 그냥 보세요. 그리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거의 정답이 맞습니다. 예. 하나하나 생각하시는 것들이 다 정답에 들어가는데,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영화를 봤다든지 보고 안 보고의 차이입니다. 어떤 책의 내용을 봤다 안 봤다든지 그림을 봤다 안 봤다라든지, 그러니까 과거의 배경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요 이걸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이미지 독해입니다. 이 이미지 독해가 우선이 돼야 기본적으로 이것이 문자 독해로 넘어갑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피아제 이론을 굳이 갖다 대지 않더라도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이 이미지 독해 쪽에 얼마만큼 부모가 또는 주변의 선생님들이 신경 써줬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수재성이 살아날 거냐 죽을 거냐로 가버립니다.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킬 때는 자, 요거 가지고 생각나는 거 100개 적어, 100개. 99개 안 돼. 100개 적어, 100개. 실제로 시켜보면은요, 2시간 동안 아주 잘하는 아이가 한 70개 정도까지 적습니다. 근데 거기서 쥐어 짜고 짜가지고서 100개를 만드는 놈이 있어요. 1명, 2명. 그 놈들이 민사고 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린 시절에 쥐어 짜내는 그 트레이닝이 없으면요 안 갑니다. 어느 날 그냥 나이 드니까 그냥 수학 문제 열심히 풀면 된다. 그렇게 한 아이는 민사고에서 안 받습니다. 정말 재밌게도 면접을 해보면 이런 트레이닝을 받고 올라온 아이하고 못 받고 올라온 아이하고 보입니다. 확 보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 내용에 그럼 뭐가 또 있냐? 있죠, 당연히. 요 그림까지 보여드리고 더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얼터키, 내리기. 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할리우드가 있죠? 예, 저기는 저 산에다가 윌리우드라고. 예, 하버드 저기 그 뭐 이런 대학 빼고 할리우드라는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애가 컨셉이 없으면요, 저 윌리우드 보면서 할리우드 생각 못 해냅니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 얼마만큼 쏟아주느냐가 이제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할 내용들인 거예요. 예, 똑같은 얘기로 타잔 얘기 나올 거고요. 예, 저기 잘 보면 프랑켄슈타인이 있습니다. 여기 사자의 허수아비의 양철, 이 친구는 이게 오지 마법사에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들이 저기 보면은 뭐 또 찰리 채플린도 들어가 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아이들한테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굉장히 달라질 텐데,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파워포인트로 이걸 흉내내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해되시나요? 페이지 넘어가면서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금방 보여드린 것처럼 한 페이지에서 전부 처리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컨셉들이 여러분들이 쓰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형태로 되고요. 학교에 있었던 얘기는 하나만 그냥 보여드리면,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닭 요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닭 요리 날것으로 굽고 튀기고 찌고 삶고 이런 개념들을 실제로 쓰라고 안 하고
이미지로 갖다 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을 고등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붙인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딱 지켜서 해주셨네요. 이미지 독해의 중요성 그리고 리터러시와 연결돼서 해주셨는데요. 저희 구리과학고등학교 김형석 교장 선생님,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혹시 잠시 설치하시는 기간 동안요, 우리 교장 선생님께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한 분만 계시면.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요새 아이들이요, 오히려 글자를 이미지로 바꾸는 연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처음부터 요새는 비디오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 이렇게 글자를 읽으면은 이미지가 그려졌는데 그 그리는 능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실제 강의하면 이것도 6시간짜리인데 유치원 가기 전까지 아이들은 구체물 갖고 배웁니다. 이거 마우스, 이거 코, 이거 머리카락. 구체물이 다 있었어요. 1대1이 되는데 이 형식적 조작기로 넘어가는 시기부터 추상명사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 추상명사가 연결되는 이미지가 없어요. 그 훈련 어떻게 시키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굉장히 앵커링이라는 게 중요한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는 야 정말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은요 기가 막힌 분들이에요. 이 앵커링 작업을 하는데 실제로 어떤 하나의 사물이 가진 그 특성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수백 가지예요. 근데 수백 가지 중에 하나만 앵커링이 돼 있으면 그게 이미지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디오를 많이 본다, 이미지를 많이 본다 이 싸움이 아니고요. 이 아이가 어떤 단어를 생각할 때 이거하고 관계된 뭐가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훈련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